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이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까지 발표가 된 3분기 기업 실적은 대체적으로 예상치를 웃도는 가운데,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 둔화 우려로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7%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고, 구글은 예상보다 좋지 않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역시 7%에 가까운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가 될 메타가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데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메타도 실적 발표 전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27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데 이마저도 역시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0%에 가까운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요. 은행주들의 선방으로 인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는 버텼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오늘부터는 또다시 조정의 국면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을 해야 되겠고, 국채금리가 일단은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빅스 지수는 확실하게 하락을 해준다면 증시의 바닥권을 다시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루시드는 어제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플러스 8.75%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권을 형성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오더플로에서는 오랜만에 큰 폭의 라지 스케일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분봉은 장 초반 사우디 소식과 함께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고요. 장이 진행이 되면서 장중에는 10%의 상승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최고점은 14.17로서 다시 14불대를 터치를 한 모습이네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다시금 공매도들이 활기를 띄울지 알 수는 없지만 상승한 만큼 큰 하락은 피했으면 합니다. 어제 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팀이 네덜란드에서 촬영 중인 것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어떠한 촬영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유럽권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나저나 에스턴 마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갑자기 궁금하고요. 소식에 올라오면 바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달 초 마이애미 일렉트리파이 엑스포에서 수백 개의 데모 드라이브와 더 많은 차량 투어를 주최를 한 장면도 포착이 되었고요. 현재 다방면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이번 실적 발표 때 예약 판매 건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어를 통해서 루시드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고요. 예약 판매 건수도 빠르게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루시드 측에서 새로운 액세서리인 월박스와 바닥 매트 그리고 루프바 등을 제품을 선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홈차징 스테이션 출시를 볼 수가 있었고 벽걸이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19.2kW로 충전이 되고요. 시간당 80마일 충전이 가능합니다. 홈스테이션은 포함된 충전 케이블에 비해서 최대 전력으로 설치를 할 때 루시드 에어를 충전할 수 있는 속도를 효과적으로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네요. 또한 경쟁사 케이블보다 가볍고 얇아서 충전 경험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고, 양방향 전력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피크로드 시간 동안 집에 파워를 공급을 하거나 차량의 배터리에서 그리드로 전기를 다시 공급을 할 수 있겠고요. OTA 업데이트를 위한 와이파이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홈차징 스테이션을 통해서 가정용 ESS 저장 시스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빅피처는 네옴시티의 ESS 저장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루시드 그룹으로서 에너지 분야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루프 액세서리 중에서는 루시드 에어 카고 캡슐 루프박스로 전환을 하면 뒷좌석을 접을 필요가 없이 용량이 33%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넓고 공기 역학적인 광택이 있는 마감재인 검은색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금액은 이제 2,000불과 2,750불이네요.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크로스바 또는 루프바가 있겠고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튼튼하고 세련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 및 서핑보드에 적합한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사계절용 매트까지 선보였고 미끄럼 방지 및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총 4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었고 루시드 측에서 이제는 액세서리 부분도 판매를 하면서 사업의 다양화를 시작을 하였고 많이 판매가 되어서 조금이나마 수익으로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우디 소식에서는 알 바와니와 킹 압둘라우 시티에서 미국 외 최초의 루시드 팩토리 건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알 바와니는 사우디 최고의 건설 회사로 알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알 바와니와는 2022년 5월에 시설의 첫 번째 단계 건설을 시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다음 단계인 루시드의 1.3 밀리언 스퀘어미터 캠퍼스 플롯을 가로지르는 많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킹덤에서의 루시드의 최첨단 제조 과정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어제 MOU 체결에 이어서 곧바로 진행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루시드 측의 이번 스튜디오 오픈 행사를 시작으로 사우디에서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계기가 되었고 이로써 사우디에서 루시드를 손절할 것이다라는 악플과 수많은 내용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옴시티에 관련하여서는 프랑스 회사가 공식적으로 리야드에 지역 사무소를 개설을 하였고요. 이 회사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거대한 사우디 프로젝트의 구현에 참여하는 가장 큰 엔지니어링 회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옴시티와 관련하여서도 체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중이고 루시드에게도 좋은 소식이 또 한번 들려와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엄포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큰손들은 사우디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빈살만 왕세자가 진두 지휘하는 국제 행사에 미국의 대표적 금융계 인사 등 1,000명 이상의 글로벌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을 하기로 하였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별도의 대표단을 PIF에게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700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한 네옴시티, 제2의 중동의 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를 하는 것이고 중동의 붐을 타고 루시드도 한껏 날아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